제가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나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깊은 산속에서 오로지 나무만 바라보며 사시는 이분은요, 죽은 나무에도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하는데요. 스스로를 깊은 산속 나무꾼이라 부르는 이분, 어떤 분일까요?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원주시 흥엄면 매지리. 나지막한 산기슭 아래 그의 작업실인 초은산방이 있습니다. 켜켜이 쌓인 세월의 묵직함과 짙은 나무향, 분주한 망치 소리만이 가득한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는데요. 나무와 사랑에 빠진 남자. 37년 외길 인생을 걷고 있는 전통 장승 명인, 전통 서각 명인인 단초 심종보 작가입니다. 생명이 다한 나무 안에 남아있는 자연의 흔적을 따라 도훈으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그의 작업은 언제나 고독함의 연속. 하지만 자연의 숨결이 깃든 나무의 결을 따라 천천히 한 땀 한 땀 오랜 시간을 집중하다 보면 그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너무 열중해서 또 네. 멋진 모습으로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간솔에다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간솔은 좀 나무 결도 투박하고 갈라짐도 심하고 잘 떨어져 나가는데 그 나무 결을 타고 들어가면서 그 나무의 형상대로 각을 하다 보면은 뭐 힘들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 나무 특유의 모양과 결을 살리며 그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심종보 작가. 그래서일까요? 그가 만드는 장승의 몸짓과 표정은 하나같이 다채로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이라는 신박한 철학은 그가 다양한 매력의 장승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됐죠. 그렇다면 그는 언제부터 장승과 사랑에 빠지게 된 걸까요? 저는 어릴 적부터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에 물도 좋고 산새도 깊고 그래갖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저 장승이 참 많았었어요. 뭐 선앙당이라든가 마을 어기 이런 곳에 많이 있었는데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아쉬움을 겪었는데 제가 장승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아쉬움이 더 남들보다도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좀 20대 넘어서부터 이제 장승을 시작했는데 저는 힘들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 늘 보람을 느낍니다. 심종보 작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예술 서각 명인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각자협회 이사장인 그는 전통 방식의 서각에 대해서도 꾸준히 연구 중이죠. 장승과 서각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전통 서각의 매력은 어떤 거예요? 서예는 평면적인 거잖아요. 뭐 가차이 가야지 보이지만 이 서각이라는 건 멀리 가서도 멀리 있을 때 이 두드러짐이 있으니까 이게 뭔지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면적이보다도 입체적인 매력이 큽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그 글씨에 따른 또 색감을 거기에 맞춰서 넣기 때문에 또한 매력이 있죠. 그래서 번뇌라는 것을 이렇게 했을 때 그 번뇌의 조형을 이렇게 저는 엉켜진 그런 실타래 같은 거를 넣어갖고 번뇌의 느낌을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줬습니다. 이런 조형을 만들어갖고 작업할 때 그 뒤늦게 나올 그 형상들이 너무나 벅차거든요. 작품에 대한 열정과 명성만큼이나 그가 지금껏 걸어온 길 역시 화려합니다. 개인전과 해외전, 국내 초대전과 그룹전, 시연 등 국내외 전시체험 행사만도 무려 250여 회. 통일부 장관상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등 전통 장승과 서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으며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선생님 손끝에
밭에서 탄생하는 이 예술 작품들 하나하나가 정말 감동이에요. 그런데 장승이나 서각은 제가 범접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예, 예. 나무의 매력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 솥대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할까요? 오, 솥대요. 예, 예. 저도 만들 수 있을까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갑시다. 예. 솥대의 재료를 찾아 마을 뒷산에 오른 두 사람. 요게 산동백이라고 하거든요. 아, 산동백. 예. 이렇게 오, 진짜 속이 하얀색이네. 요거는 좀 두껍고 하니까 네. 요거는 몸통으로 쓸 거거든요. 솥대는 가느다란 나무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산의 잡목을 활용하기에 좋다고 하네요. 의식의 흐름대로 척척 나뭇가지를 손질하는 명인. 이 나무를 찾으시면서 바로바로 머릿속에 이 작품을 구상하시나 봐요. 예, 그 형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들을 자르는 거죠. 과연 어떤 모양의 솥대가 만들어질지 다시 작업실로 가볼까요? 선생님, 저희가 이제 솥대를 만들기 위해서 산에 직접 가서 나무를 찾아왔잖아요. 예, 예. 제가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만들면 돼요? 일단은 몸통을 잘라왔는데요. 이걸 그대로 쓰기는 지금 조화롭지 못하니까 이 사이즈를 대충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하고 한 번에 나간 듯한 칼질로 싹. 쉬워 보이는 명인의 손끝과 달리 지은 씨의 표정은 꽤 심각한데요.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너무 쉽게 하시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단은 깎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예, 선생님 한번 깎아보세요. 서툴지만 배운 대로 조금씩 몸통을 깎아나가는 이지은 리포터. 그런데 칼을 든 손끝이 영 불안합니다. 지은 씨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또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깎다 보면 자꾸 이쁘게 나와요. 점점점. 지켜보던 문화생도 친절하게 지도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돌아가면서 그냥 옆으로만 끊어주면은 모양이 나는 거고. 손 다치지 않게. 솥대는 마을 공동체 신앙의 하나로 음력 정월 대보름 동제를 올릴 때 마을의 안녕과 수호를 위해 마을 입구에 세웠는데요. 이때 새는 하늘에 인간의 기원을 전달하는 메신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살짝만 이렇게. 새의 머리 부분과 몸통을 깎은 후엔 몸통에 드릴로 홈을 파 머리를 얹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형상이 완성된 거거든요. 작고 귀여운 모양의 새가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새는 바닥판에 구멍을 뚫어 긴 장대와 연결하면 드디어 솥대가 완성되는데요. 와,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솥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만들 땐 좀 힘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꽤 멋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선생님을 닮아가고 참 예쁘고 멋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 솥대를 직접 만들어 보니까요. 나무를 다룬다는 게 굉장히 마음도 편안해지고 집중도 되면서 좋기는 한데 나무의 단단함, 결, 모양 이런 걸 다 생각하면서 칼질을 한 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선생님 하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나무 만지는 거는 참 쉽고 자연스러운데 말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참 말을 잘하시잖아요. 예? 선생님은 또 안 되고 예,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길이 하지만 있는 거네요. 또 자꾸 하다 보면은 또 전문가가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쪽으로 오십시오. 잘하시네요. 어쨌든 그래도 예쁜 솥대가 만들어졌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솥대에 소원을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전통 공예를 잇는 작업만큼이나 심종보 작가가 요즘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같은 길을 걷는 후학들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지난 2009년 전통 목공예 지도자 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대학의 한 강단에서 서각 강사로 활동하는가 하면 명인 전승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 서각은 저는 잘은 모르지만 한자 한자 이 글씨를 새겨가면서 좀 마음가짐도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은 뭐 어떤 생각하면서 이 서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어디 가서 뭘 진짜 할 일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이 서각에 접하게 돼가지고 이 서각을 하면서 시간이 뭐 지루하다, 삶이 지루하다는 생각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각도 하고 또 시골에 가서 이제 이 아파트 내에서 도시 가운데서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시골 가서 이제 농사도 짓고 틈틈이 이제 서각을 하면서 또 이게 저기 죽은 목숨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생명을 불어넣는 이런 그리고 이제 작품을 하면 또 뿌듯한 그런 것도 느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죠. 뭐. 실제로 직접 배우고 서각을 해보시면서 네네. 어떠세요? 어떤 매력을 좀 느끼세요? 매력이라고 이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냥 빠져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일단은 사부님에서 이제 그러니까 풍겨 나오는 그 모습이 장승하고 정말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사부님하고도의 뭔가 인연이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지만 서각해야 되겠다. 뭐 그런 건 없었어요. 해야 되겠다. 각을 할 때는 이 나무의 결을 잘 타고 가야 되거든요. 이 글씨를 탈 때는 망치를 보거나 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전통 나무 공예의 뿌리를 잇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 바로 후학 양성이라고 말하는 심종보 작가. 바쁜 작품 활동 속에서도 일주일에 3번은 꼭 제자들을 만나는 이유입니다. 사부로서 그는 명인의 기술과 정신을 전수하는 이 일에 항상 자부심을 느낀다는데요. 심종보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사부님은 뭐 그냥 전체적인 감각이 그냥 예술에 다 집중돼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그 사회에 관심이 없을 정도로 대화를 하다 보면 웃길 때가 있어요. 지금 뭐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를 때도 있고 그 정도로다가 이제 마음이 순수하시고 모든 감각이 예술 쪽에 집중돼 계셔가지고 뭐 탁월한 그 자체죠. 예, 누구든지 배워볼 만한 그런 뭐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선생님을 보면서 이렇게 또 서각을 공부하시면 그런 모습을 좀 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늘 그렇죠. 늘 뭐 배우고 싶고 늘 부럽고 존경의 대상이고 그렇죠. 예. 나무를 매만지며 하루하루 나무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며 예술가로서의 삶을 매일같이 조각하는 남자, 단초 심종보 작가. 예술에 대한 집념과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한국 전통 나무 공예의 명맥을 잇고 있는 그의 37년 외길 인생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서 선생님 인생에서 이 나무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생님께 나무는 어떤 존재예요? 그렇게 갑자기 물으시니까 뭐 말이 안 나오는데 저는 뭐 다리 별 말씀을 드릴 게 없고 나무라는 것은 제 속에 든 또 다른 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나가 나무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나. 예. 그래서 앞으로도 쭉 나무와 함께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작품 활동하시면서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세요? 무계획입니다. 전 좋아하는 것 같고 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같고 끝까지 가다 보면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것이 불행일지라도 저는 나무와 끝까지 함께 할 것 같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